국정감사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출석 현황을 위원장이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리에 계신 일반 증인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서 한번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건희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출석 안 하셨네요. 명태균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김대남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이온모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김영선 증인 참석하셨습니까? 강혜경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네, 출석하셨어요. 권오수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이종호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이정필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김기현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김태영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정영균 증인은 17시 출석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희원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네. 송호종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불출석하셨네요. 정상석 증인, 김신 증인, 김태훈 증인, 예, 모두 불출석하셨고요. 김호준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윤세 증인 불출석하셨죠. 김진우 증인 불출석하셨습니다. 권준영 증인 어디 계신가요? 출석하셨나요? 여기서 안 보이는데. 네. 이영인 증인. 네. 강기훈 증인 불출석하셨죠. 황종호 증인 불출석하셨습니다. 김용현 증인 불출석하셨고요. 여인영 증인 네, 출석하셨습니다. 박희영 증인 불출석하셨고요. 정덕채 증인 예, 불출석하셨습니다. 신용한 증인 네, 출석하셨습니다. 자,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강혜경 증인 출석하셨고요. 이시원 증인 출석하셨습니다. 김호진 증인 출석하셨고, 권준영 증인 출석하셨고, 이영인 증인 출석하셨습니다. 여인영 증인 출석하셨고요. 신용환 증인 출석하셨습니다. 혹시 출석했는데 이름을 불러드리지 않은 증인이 혹시 계십니까? 예. 자, 다음엔 참고인 장인수 증인 참고인 참석하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예. 봉지욱 증인은 16시에 출석하기로 됐으니까 그때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많은 일반 증인과 참고인 출석 등을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오전에 특별히 말씀드렸던 김건희 증인, 이온모 증인, 강기훈 증인, 황종호 증인, 정상석 증인, 김신 증인, 김태훈 증인이 2시까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비서실장님, 네. 제가 오전에 당부드린 대로 이분들이 2시에 출석할 수 있도록 요청드렸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증인 출석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개인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지금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청문회나 증인 출석이 과연 적법한 것인가라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에 오늘 출석한 일반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앞서 각별하게 말씀드린 7분의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장 발부를 위한 전체 회의를 개회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속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정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한 김건희 증인, 이현모 증인, 강기훈 증인, 황종호 증인, 정상석 증인, 김신 증인, 김태훈 증인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늘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토론해 주실 의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네, 네 분 손들으셨는데요. 자, 그러면 간사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배준영 의원입니다. 22대에 들어서 일반 증인이 510명입니다. 지난해 189명, 재작년에 163명이었습니다. 기업인 증인도 예전에는 80명, 90명 수준이었는데 159명으로 늘었습니다. 욕하면서 담는다고 민주당 의원님들, 위원장님, 국회가 무슨 경찰이 된 겁니까? 검찰이 된 겁니까? 이렇게 강제력을 동원해서 증인들의 자유의사를 반하는 이런 강제 구인을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30여 명의 그 증인들 중에 이미 20명 가까이가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출석을 요청했는데 출석하거나 출석 안 한 분들입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증인들은 인권들도 없습니까? 이렇게 돌려막기식으로 계속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특정한 그렇게 증인에 대해서 왜 그분들한테만 동행명령장을 발행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온당한 처사입니까? 우리가 요청한 증인 30명은 단 한 명도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만 부른 이런 증인들을 갖고 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무분별하게 강행해도 되는 겁니까? 동행명령장 발부 현황을 보니까요. 2024년 국감 증인 참고인 보십시오. 22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국회입니까? 검찰입니까? 경찰입니까? 사법기구입니까? 이렇게 권한 남용을 하는 우리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깊이 유감을 표명하고 박찬대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동행명령장 관련된 의사진행 취소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박성중 간사님, 네, 의사진행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 여러 의혹에 대한 부분을 풀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게 국정감사의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당 측에서 증인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데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권 3년 차의 국정 전반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는 국정감사의 장 아니겠습니까? 여당에서 신청한 증인들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증인이랬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또 하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주가 조작, 공천 개입, 국정농단에 대해서 그 증인들을 불러서 국정감사에서 확실하게 밝혀달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과거에 증인들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 조항을 두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입법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부르기 때문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조항을 두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그 정지석 비서실장이 개인에 맡긴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직원이 개인입니까? 국가의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들이 개인입니까? 안 나오면 입법부에서 나오라고 하면은 비서실장이 오히려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오선 의원을 했던 비서실장이 그 증인들을 비호하고 가지 말라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래서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여러 의혹의 당사자들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죠. 안 나오면 강제 구인의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동행명령에 대한 조항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강승규 의원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돈봉투 핵심 전당책 역할을 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하게 윤 전 의원을 질타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의 김영우 의원, 민병덕, 박성중, 백혜련, 전용기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은하 의원 등 6명은 검찰의 출석 요구조차 뭉개고 있습니다. 17일까지 최종 통첩을 했다는데 출두하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한 분 한 분 기승전 탄핵, 오늘 또 여기에서 민주당 의회 독재를 주도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천 개의라고 하지만 지금 민주당 의원들 5명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출신입니다. 일방적으로 증인 출석을 의결을 해놓고 또 오늘 동행명령장을 콕 집어서 창피 주고 기승절 마녀사냥을 하겠다고 합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이렇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서 뭐 민주주의 그동안 특검 여러 가지 설례를 하는데 본인들의 얼굴을 좀 들여다 보십시오. 얼마나 본인들이 의회 폭거를 지금 일삼고 있는지 또 오늘 동행명령장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민주당 일방주의 의회 운영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께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화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미화 의원입니다. 오늘 대통령실 국정감사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증인들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김건희 여사 본인,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권오수 도이치모트 회장, 21g 대표 등등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했습니다. 떳떳하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진실을 밝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등 몇몇 증인들은 이미 다른 상임위에서도 국감장에 불출석했고 동행명령장 수령마저도 고의적으로 회피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력히 취해 주실 것을 저는 요청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진우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국회에서 탄핵, 특검, 청문회밖에 더한 게 있습니까? 지금 금투세 폐지 같은 민생은 지금 하나도 안 하면서 이거 지금 이런 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증인들 불러서 뻑하면 겁박하고 증언 거부권 있는 증인한테 행사하지 말라고 종용하고 증인 불러놓고 3분의 1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증인 보고 복도에 나가 있으라고 해요. 이런 식의 비민주적인 또 독재적인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동행명령은
미국, 영국 같은 선진 국가에서는 이게 대의 기관인 국회가 강제력을 행사하는 게 적정하지 않다라고 해서 아예 제도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기존 국회에서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연간 한두 번 쓸까 말까 했던 제도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재명 대표 방탄하자고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증인들 불러대고 지금 현직 영부인에 대한 동의명령장도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저번에 뻔히 관저에 경호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쇼하러 민주당 의원들 그까지 가서 쇼하고 왔어요. 그 쇼를 지금 또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왔던 증인들도 대부분 법사위 상임위 때 다 법사위를 비롯한 다른 상임위 때도 다 나와도 제대로 물어보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 법사위에 김호진 증인 왔었는데 질문 없이 갔습니다. 송호정 증인은 저번에 와가지고 충분히 신문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증인들에 대해서 무작정 동행명령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증인 동행명령 하는 부분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기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정 전용기입니다. 운영위원회까지 와서 이제 검찰의 나팔수가 되신 것 참으로 축하드립니다. 검찰의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동료원의 의원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이렇게 검찰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그 특검의 이유가 하나 더 늘었구나. 특검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이 정치적인 사유도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2년 전, 3년 전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으로 앉아가지고 웃기고 있네 써가지고 벌서고 있던 게 어제 같은데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가 이런 모습을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여당의 증인 목록을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그 증인 출석의 명단에 들어가 있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원 불상의 미상의 증인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부르겠다는 겁니까?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부를 수 없는 그런 증인 명단을 가지고 와놓고 여당의 의견을 묵살했다라고 하는 것 헌법기관으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 다 차치하고 쓸데없는 내용까지 끌고 와가지고 국정감사 방해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동행명령을 강력히 추진해 주실 것이고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한 증인이 29분입니다. 근데 7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위원회의 권위가, 국회의 권위가 이렇게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영부인을 그동안 증인으로 채택된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김정숙 여사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기장을 달고 황제 외유를 다녀온다든지 호화 쇼핑을 한다든지 그때 야당이던 우리 국민의힘에서 김정숙 여사를 국감 증인으로 부른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우리 정치가 지켜야 될 그런 도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뻔히 나오지도 않을 분을 알면서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하고 못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쇼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우리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켜야 될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우선 위원장님께 지금 우리 국회의 권위를 이렇게 스스로 추락시킨 우리 운영위원회 이렇게 운영한 위원장님이 이 증인들이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회의 권위가 살 겁니다. 그리고요, 아니 문재인 정부 국감이 아니라고 그러면 권력형 비리는 그 정권이 끝나고 나면은 그만입니까? 윤석열 정부 지나고 나면은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밝혀지더라도 국정감사 안 할 겁니까? 야당이 하듯이 여당도 나름대로 국정을 바로잡을 그런 권한이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비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기를 문란했다고 하는 통계 조작과 그리고 원전 경제성 분석 조작 이런 것들이 감사한 감사로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따지기 위해서 증인을 부르겠다는데 왜 못 부릅니까?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증인만 이렇게 부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우습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박찬대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의 권위를 이렇게 실추시킨 책임을 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사과하십시오. 자, 다음 정진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욱입니다. 어느 분은 법사위에서 밥 맞고 운영에 와서 분풀이하고 있는데요. 헌정사상 우리가 유례를 볼 수 없는 영부인을 지금 모시고 있기 때문에 헌정사상 유례 없는 영부인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혼모 증인과 황종호 증인 안 나온 불출석 사유가 대통령 업무 보좌 및 공무상 비밀 준수입니다. 이거 대통령이 무식하면 보좌진도 다 이렇게 무식해도 되는 겁니까? 대통령 업무 보좌는 그렇다 칩시다. 공무상 비밀 준수. 자, 증감법 4조 보세요.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무식의 기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도 무식하지 않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보세요. 4조가 공무상 비밀에 관한 겁니다. 강명구 의원 발언권 얻어서 말 좀 합시다. 얘기하세요. 강명구 의원.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네. 자, 국회로부터 발언하고 있잖아요.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시간 좀 멈춰. 제가 꼭 무시간 오빠, 철없는 오빠 해야겠습니까? 자,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무식한지 무식하지 않은지 제 이야기를 들어줘 보세요. 자, 4조. 자, 자, 토론 중단하겠습니다. 토론 중단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정진욱 의원님 마무리하시고 토론은 제가 중단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공무상 비밀에 관한 조항입니다. 4조는 국회로부터 공무원이 증언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온 서류에 의하면 공무상의 비밀을 준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외가 있습니다. 군사, 외교, 대북관계,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자, 이분들 이현모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소속입니까? 황종호 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버젓이 공무상 비밀 준수라고 써놨습니다. 이거 무시한 거 아니면은 뭐 철없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할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토론을 마치기로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배준영 간사님 마무리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박성준 간사님 지금 토론할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주의를 드렸는데요. 제지를 하셔야지 위원장님께서. 자, 그러면 조용히 하시고요. 강명구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제가 경고를 많은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발언하는 사람들한테 합니다. 끼어드는 사람들한테. 강승규 의원님이 지금 가장 많이 끼어들고 계세요. 강승규 의원님, 입법부의 일원이라는 걸 좀 명심해 주십시오. 강승규 의원님.
조용히 좀 시키십시오. 조용히 좀. 자,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토론하는 분위기입니까? 손 내리세요. 자,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러면 강력하게 토론하고 싶어하는 두 분만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성국 의원님 토론해 주시고 고민정 의원님 토론하는 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요. 자리에 가 계세요. 예, 자리에 가 계세요. 자, 정성국 의원님, 정성국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가 계세요. 끼어들면 옆에서 뭐라 야단 쳐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요해서 말씀 안 하고요. 제가 옆에서 하지 동료들이 이제 하지 말라잖아요. 동료들이 하지 말라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요. 정진욱 의원님 그리고 예.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예, 저 순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토론이 이루어질 정도로 안 이루어질 정도로 발생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예. 이미자 의원님. 자, 이미자 의원님. 정진욱 의원님도 좀 조용히 하시고. 이미자 의원님, 제가 사악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과하세요. 사과. 끼어들지 말라고. 사악하다니. 위원장한테 사과하다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악하다는 거 뭡니까? 이미자 의원님, 진짜 경고합니다. 무슨 경고를 자꾸 하신다는 겁니까? 사회자를 향해서, 운영위원장을 향해서 사악하다니요. 무식하다고 하는 거를 위원장님 제지하셔야 되지. 그러면 위원장한테 사악하다고 하는 날은 제가 그만 됩니까? 자,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 종결 요청을 할 텐데, 아니 이렇게 운영위원장한테 사악하다고 표현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토론을 합니까? 아니.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예전에 이미 다 동행명령장 발행한 사람들 또 간사님한테 하세요. 간사님한테. 아니 간사간에 얘기하세요. 의원대로 발행하실 겁니다. 아니 위원장님, 근데 사악하다고 사과할 테니까 경고 무슨 조항 갖고 저한테 경고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데 경고하실 겁니까?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한 발언 가지고 왜 경고하십니까? 경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뭐 갖고 위원장님 경고하실 겁니까? 자, 회의의 질서민 유지 145조 1항에 따라서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뭐들한테 경고하는 겁니까? 안 되지 이거는. 아니, 앉으세요. 들어가서 앉으세요. 아니 근데 위원장님, 근데 들어가서 앉으세요. 빨리. 동행명령장을 같은 사람한테 여러 번 발행할 수 있는 겁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른 뭐 법사위 행안위에서 이미 동행명령장을 다 위원장님, 발행했는데 아니. 여기서 굳이 또 다시 그렇게 발행해서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왜 있습니까? 운영위원회는. 아니 원내대표시잖아요. 나 원내대표죠. 네, 운영위원장이시도 하죠. 그렇죠. 근데 법사위 행안위 다른 곳에서 이 동행명령장을 이미 발행해 갖고 그렇게 했는데 왜 여기서 또 이행이 됐습니까? 아니, 앉으세요. 네. 아니, 빨리 앉으세요. 빨리 앉으세요. 빨리 앉으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그냥 진행하시니까 빨리 앉으세요. 빨리 앉으세요. 그러니까 빨리. 빨리 앉으세요. 앉으세요. 빨리. 발언기에 주세요. 빨리 앉으세요. 아니 위원장님부터 경고 취소하세요. 빨리 앉으세요. 경고 취소하세요. 무슨 경고를 취소합니까? 위원장님 뭔들한테 경고하세요? 내가 발언한 그만 방해하세요. 예? 저한테 왜 경고하신 겁니까? 그만하세요, 경고를 그럼. 빨리 취소하세요. 그러면 제가 자, 지금 하시라고. 예, 지금 국회법 165조 국회 회의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 165조에 따라서 국회 회의를 지금 지금 발언 제한하십시오.
이미자 의원 계속 방해하고 계세요. 제가 국회법 관련 조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회의를 지금 방해하고 계세요. 좀 조용히 계세요. 자, 그러면 뭐 지금까지의 토론 내용들 종합해가지고 정성국 의원 2분 토론해 주시고요. 고민정 의원 토론 2분 하는 것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잘 들어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그 동행명령장 지금 그 정인요기에 여사가 2번째 들어가서 지난번에 동행명령장 발급해가지고 가셨죠. 그 액션 한 번 하시면 됩니다. 또 하신다고 그 뭐 가셔가지고 시간 뭐 소비하시지 마시고 여사께서 지난번에 그 가셔가 다 하셨잖아요. 오후 가셔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 회의 진행되게 하려면은 이런 무리수 안 두시면 좋겠어요. 예, 끼어들지 마세요. 분명히 하겠습니다. 2번째. 왜 우리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정의는 한 명도 안 받아줍니까, 위원장님?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보다 정의 채택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권한이 있다 치더라도 저희도 몇 명이라도 받아줘야 저희가 물러설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요청한 정의는 단 한 명도 채택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뭐든지 정도가 있고 180석이 있고 108석이 있으면 그 180석에 대한 권한도 인정해 주셔야죠. 그 뽑은 46% 5%의 국민들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청한 정의는 한 명도 받아주지 않으시고 민주당에서 마음껏 다 정인 출석시키고 동행변호사 이거 발급하겠다? 저는 이거 국민들께서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진우 의원님께서 무식하다는 표현하실 때 옆에서 뭐 김건희 여사께서 그런 말 한 거라 했지만 사실 그 의도는 그게 아니었고요. 무식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늘 말씀드리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님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 아닙니까? 아까 어떤 분 인정하셨어요. 김건희의 여사 붙이자는 거 민주당 의원님들도 인정하셨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아닙니까? 비판을 넘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고민정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운영위는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사안은 다른 상임위에서 또 논의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헌정사상 최초로 여사를 그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증인 채택하는 이런 사례가 어디냐고 물으셨는데 없지요. 김유롱 여사도 그런 적이 없고 김정숙 여사도 그런 적이 없고 권양숙 여사도 그런 적이 없죠. 봐요. 그냥 이거 시사 잡지입니다. 김건희의 나라라고 버젓이 적혀 있어요. 저희 야당 의원들은 이런 거 보면서 즐거운지 아셔요?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게 즐거운지 아십니까? 심지어 BBC를 비롯해서 해외 외신들에서까지도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 부끄러운 몫은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헌정사상 최초로 김건희 여사를 우리가 모실 수밖에 없느냐. 사건이 너무 많잖아요. 주가 조작, 허위 학력, 양평고속도로, 각종 문자들, 인사 개입, 공천 개입. 근데 뭐 하나 해명된 게 있습니까? 여태까지 수많은 여사님들 계셨어요. 여당 쪽도 있고 야당 쪽도 있고. 이렇게 표현됐던 여사님이 있었습니까? 저게 민주당이 프레임을 너무 잘 씌워가지고 저희가 그 정도로 유능해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고,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무식하다라는 그 단어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대통령님에게 무식하다라고 표현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랬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님이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라는 단어를 보고 경악을 했던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께서 뭐라 그러셨냐, 선거 기간에는 잘 보이고 싶으면 그런 얘기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류의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그래도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저희도 경악스러운 단어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예.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재 의원님 발언권 없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갑시다. 예. 자,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 및 제112조에 따라 겨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인 중 찬성 18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행 명령의 집행에 관한 세부 절차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습니다. 누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전체 회의를 정회하고 국정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